대표님 장사 잘 될 때는 정말 돈이 막 쌓일 것 같죠? 근데 왜 막상 돈이 다 이렇게 없는 걸까요? 이상하게 장사가 조금만 잘 안 풀리면 바로 현금이 부족해지거든요? 오늘 영상에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월 2천, 3천씩 벌어도 왜 돈을 못 모으는가? 진짜 많이 빠지는 돈 관리 함정 6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혹시 지금 이 얘기 듣고 이거 혹시 내 얘긴데? 싶으시면 이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최소 수천만 원은 지킬 수 있고요. 대표님께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나라, 정부 지원 정책 자금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LI 파트너스 여바른 팀장입니다. 정책자금 필요하다고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정말 많이 만나보면요. 이상하리만큼 현금이 진짜 없습니다. 월 2, 3천, 많게는 5천에서 1억까지 버는 대표님들인데 대체 왜 이렇게 현금이 없을까? 정말 수많은 케이스를 봐왔는데 몇 가지 이제 공통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 매출이 잘 나올 때 고정비를 더 늘리는 건데요. 우리 장사 잘 될 때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직원 더 뽑자, 가게 더 늘리자, 점포수 늘리자, 좀 더 위치 더 좋은 데로 가면 장사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신 다음에 대출, 온갖 대출 다 끌어와서 점포 늘리고 보증금 더 올려서 더 좋은 위치로 가고 이런 대표님들 정말 많은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문제는 매출은 항상 정말 들쭉날쭉하거든요. 고정비는 매달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매출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매출은 항상 고정적이지도 않은데 임대료가 좀 더 올라간다던가 최저 시급이 올라간다든가 갑자기 내가 들여오는 식자재 이 원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고정비는 매출이 가장 잘 나올 때가 아니라 평균치 혹은 최소치로 잡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금을 대비 안 하는 것. 이거 생각보다 정말 간과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냥 통장에 돈 들어오면 전부 다 내 돈 같잖아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는 이미 부가세라는 나라 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따로 빼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한꺼번에 세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칸이 낼 수 있는 대표님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막상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맞는데 당장 고지서 날라왔을 때 낼 현금이 없으니까 뭐 카드 돌려막기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대출 끌어와 쓰고 이렇게라도 안 되면 세금이 연체가 되는데 그럴 때는 신용점수나 기업 등급 다 낮아지고 대출도 안 돼요. 이건 개인 대출도 안 되고 나라 정부 지원 정책 자금도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대비해서 세금 통장을 만들어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매출 들어오면 10%에서 20%는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10%에서 20%는 남이 내야 되는 세금을 내가 미리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라에다 내야 된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세금 통장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 거고 그쪽에다가 내가 추후에 한꺼번에 낼 세금을 따로 빼놓게 되는 거죠. 이 습관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이 세금 통장 꼭 만드세요. 세 번째로 매출 최고점을 기준으로 소비하는 건데요. 대표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높은 매출을 유지하고 더 높여서 사업을 잘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매출 최고로 잘 나온 거에 소비를 거기에 맞춰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장님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동고동락이 심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도 외부 경기가 안 좋다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옛날에 코로나처럼 정말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 때문에 정말 잘 하고 있던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어려워지거나. 그래서 소비 기준을 최고점이 아니라 평균점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힘든 달에도 잘 버텨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저축 습관이 없는 건데요. 저축 습관 정말 사소한 거죠. 이 저축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축도 습관이잖아요. 직장인분들 1년, 3년, 5년 꼬박꼬박 돈 모으잖아요. 오히려 사업자분들은 직장인분들보다 한 달에 버는 돈이 더 많지만 직장인보다 저축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정말 많죠. 이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더 열심히 하는 만큼 조금 더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저축 못하더라도 내가 더 많이 하면 되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면 되지, 이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나요? 일단 습관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돈을 조금이라도 모으려고 하면 그때 뭔가 좀 크게 목돈이 나갈 일이 생기고
아끼고 투자하게 되고 이런 경우 때문에 엔간한 직장인보다 사업자분들이 저축을 더 못합니다. 일반 직장인분들 와 내가 월 2천에서 3천 정도 벌면 내가 한 달에 못해도 1,000만 원에 1,500은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업자분들이 생각보다 그러질 못합니다. 이게 습관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잘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고 나서 5년 뒤에 비율 보면 어떤가요? 50%도 안 남아있어요. 물론 이게 잘 돼서 내가 이익을 남기고 파는 비율하고 잘 안 되고 손해보고 파는 비율 이 둘 중 어디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 아닐까요? 5번째로 사치가 이제 심해지는 건데요. 물론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조금 더 사도 되고 보상심리라는 게 있으니까 소비하게 되는 것도 맞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사치를 늘려서 문제인 거예요. 차도 더 좋은 걸로 바꾸고 골프도 쳐야 되고 자녀 학원비도 조금 더 내가 지금은 여유가 되니까 늘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저축도 안 되고 사업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뿐만이 아니라 내가 써야 되는 생활비 자체가 늘어나다 보면 이거 정말 돈 못 모읍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월 2, 3천 벌어도. 이게 장사가 안 되는 달에도 돈이 나간다는 게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소비를 늘리는 건 이 사업 자체가 최소 1년 이상은 꾸준히 매출이 유지되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씩 늘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전에 늘리는 거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정말 힘듭니다. 마지막 6번째 정책자금이나 대출 같은 거를 정말 내 돈처럼 쓰는 건데요. 저도 정책자금 이제 받는 걸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데 이 정책자금을 받으려는 분들이 정말 사업자금으로 쓰시는 대표님들보다는 사실상 생활비 아니면 아파트 자금 마련하는데 보태려고 보증금 부족해서 이런 데 쓰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기보다 막상 돈 들어오면 공짜로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써버리는 게 문제인데요. 원리금 상환 이런 계획 없이 쓰다 보면 이제 거치 기간이 보통 있으니까 이자만 납부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납부하시다가 원리금 상환이 같이 들어왔을 때 정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원리금 상환도 못해도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요. 그 2년 뒤, 3년 뒤에 지금 매출을 유지하고 있냐는 거죠. 정책자금은 정말 사업을 키우는 데만 쓰셔야 되고 생활비나 사치성 소비로 쓰면 나중에 정말 이 사업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가요? 사업은 결국 버티는 싸움인데요. 버틸 수 있는 힘은 현금 흐름 관리에서 나오고 그걸 지키는 걸 방해하는 게 오늘 말씀드린 저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만 조심해도 최소 몇천만 원은 아낄 수 있고 정말 나라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책 자금을 잘 받아서 어려운 부분은 해결하고 정말 급한 부분에는 자금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더 영위하고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정책 자금 이거 원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최소 6가지를 잘 지키면서 오랫동안 사업을 잘 영위해오고 돈을 벌고 계신 대표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많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님 혹시 지금 벌이에 취해서 소비를 늘리고 계시진 않은가요? 사업은 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와 습관 이게 정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월 2천, 3천, 5천 벌어도 저축 습관이 없고 소비는 늘어나고 빚이 쌓이고 연체가 생기면 돈은 모으지 못하고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을 찾는 분들이 결국 오래 살아남고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I 파트너스 여팀장 여바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